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재씨 만무득입니다. 제가 기다리던 전시회 소식이 있어서 잠시 안내드리고 가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분재협회 광주광역시 지부에서 2022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광주 디자인센터 전시실에서 빛고울 명수전 심연으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또는 좀 넓게 확대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쟁쟁한 작가분들께서 수십 년간 키워온 나무들을 직접 전시하는 아주 명품 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방문할 예정이고요. 이런 기회는 저도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 촬영을 계획하고 방문을 계획 중인데 시간 되시는 우리 그 회원들 계시면은 꼭 가셔서 한번 구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고요. 이거는 다 써먹어도 될 것 같고, 얘 보면 얘도 포지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그죠? 이 구간 안에 걸렸어요. 이 정도만 됐어도 써먹는데 이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써먹지 못하고 잘리고요. 여기는 다 써먹어도 되고, 자 여기도 너무 복잡하죠. 이거 못 써먹습니다. 왜냐면은 딴딴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분하고 여기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빼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향지로 나왔기 때문에 빼줘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위로 덮어갈 거니까 상관없고요. 좌우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이 정도까지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래까지, 지금 아래까지는 상대적으로 발달이 안 됐죠. 지금 이 정도까지 더 나와야 되는데 이까지보다 아래까지가 더 약해요. 자연스러운 현상. 왜?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빨리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우리가 키울 애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계속 뽑아낸다. 그게 방법이고, 지금 이런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정화만 한두 개 제거해주고,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뻗어나올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로 나온 애라 이런 애들 키우면은 나중에 애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나중에 자른 부분들은 다 면도칼로 커팅 작업 다 해서 깔끔하게 감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하고요. 이게 소사나무만 국한된 게 아니래요. 그렇죠. 다 전체 나무가 맞아요. 소나무만 빼놓고 다 송백류랑은 좀 다르고요.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낙엽수들은 대부분 그다음에 이제 나무마다 특성이 있어요. 소사나무를 제가 스탠다드로 하는 이유는 소사나무가 가장 정직한 나무예요. 정직하면서도 우리가 뭔가를 기술적으로 플랜을 짜서 들어갔을 때 가장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소사나무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럼 뭐예요? 그 나무는 우리의 플랜에 맞지 않는 나무인 거죠. 그러면은 이 소사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 소사나무보다 얼마만큼 다른지만 인지하면 돼요. 그래서 장수매라든가 또 다른 뭐 느릅나무라든가 그런 느릅나무들은 소사나무보다 조금 뭐뭐 더하다, 조금 뭐뭐 덜하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면은 또 나름대로 재미있게 잘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의 기준점이에요. 우리가 바닷속에 망망대해를 다 돌아도 기준점만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죠? 기준점 없이 또 돌아다니면 미아돼버려요. 그잖아요. 분재도 마찬가지. 내가 기준점이 있으면 아무리 처음 보는 나무를 우리가 만나더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 기준점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 그 식물 존재하는 수십만 가지를 다 하나씩 외워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하다 싶은 부분은 최대한 밀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기도 좀 복잡해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싸우게 되겠어요. 지금 이 가지는 늙은 가지고 이 가지는 젊은 가지인데 젊은 가지가 아직은 힘이 딸리지만 젊기 때문에 더 붉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세가 역전될 수 있으니까 이런 가지들은 줄이는 작업 해줍니다. 억제를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없어도 되겠어요. 너무 이미 차고 넘쳤어요. 예. 자, 이런 부분들도 예, 두 가지 마찬가지로 싸우는 현상이기 때문에 빼줍니다. 얘는 위로 슉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놔두고, 마찬가지로 약한 가지이기 때문에 예, 전정은 하지 않습니다. 세지를 끝에 많이 자르고 적게 자르고의 차이가 뭡니까? 지금 결국 완성도, 완성. 포지션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애들은 제일 하단에 있어서 햇빛을 못 받는 애인데 우리가 완성도를 여기까지로 봤을 때 한참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넘쳤어요 지금. 밀어 넣어야죠 얘네들은 끄집어내야 되고. 근데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가 자라기를 기다려야 되니까. 미는 거는 사람이 얼마든지 밀 수 있는데 끄집어 당기는 거는 이거는 인력이 안 되는데, 얘네들이 이걸 끄집어 당기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압박하는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을 압박하지 않고서는 절대 얘네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 수세 평준화가 안 되면은 정화우세의 영향으로 얘네들을 살리고 얘네들을 도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만히 놔두고 위에 거는 최대한 밀어넣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쏠리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럼 나무들이 이쪽으로 강하게 쏠렸기 때문에 결국 이런 애들은 살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니에요. 예,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최후에 나중에는 이런 애들이 도태돼서 사라져요. 그래야 이 나무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살려서 갖고 가야 돼요. 왜? 10년, 20년 후의 거를 미리 할 필요는 없어요. 나무 스스로 결정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예. 나무 스스로 이거는 도저히 이 포지션에서는 더 이상 못 자라 하고 도태를 시키면은 그 다음 수영이 나와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럼 위에 거를 많이 자르면 수세 조절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밀어넣으면? 네. 위에를 밀어넣으면은 얘네들이 먹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또 있어요. 얘네들보다 더 강한 애들도 잡아줘야 돼요. 그래, 애를 잡으면은, 그러니까 탄광오리를 예를 들어서 한 명을 해쳤다고 해서 백성들한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더 심한 탄광오리들을 다 숙청을 해야 예, 백성들한테 목이 온전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애보다도 더 횡포 부린 애들이 많아요. 같이 걔네들을 계속 억제를 해줘야, 그리고 애는 절대 백성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최대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조건만 맞춰주고, 나머지 애들도 더 좋은 환경이겠죠. 그렇게 되면 애가 좋은 환경이면 나머지는 더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환경을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억제를 해주고 순짓게 해주고 입 빼게 해주고 하면서 계속 괴롭히다 보면 애들이 어느 순간에는 성장해서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지금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만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여요. 최대한 줄일 수, 아까 제가 말했듯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갑니다. 이것도 보면은 지금 이 가지가 가면서 가늘어져야 되는데 너무 세. 그래서 이것도 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훨씬 아까보다 굉장히 세련된 같이 가늘어졌죠.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두탁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아까 여기까지는 같은 애 자란 가지예요. 같은 애 자란 가지를 이만큼 사용해 버리면은 이 나무는 1년 동안 이만큼에서 이만큼까지 자랐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은 1년 동안 10cm를 자랐다면 이 나무가 몇 살같이 보이겠어요? 별로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다. 이런 데는 나이 먹은 것 같은데 가지에서는 오히려 나이를 먹지 않아요. 왜? 가지도 나이를 먹어야죠. 그래야 그 나무가 완성도 높은 나무인 거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계획적으로 천천히 키웠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걸 한 방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워버렸어. 그래 버리면은 맛이 똑같기 때문에
속성으로 키운 냄새를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키워놨어도 다시 잘라 들어가서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은 그 다음 연도수는 또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께의 격차를 두면서 점점 가늘게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애들도 같은 연차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그 해에 나온 가지를 여기까지 뽑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이해되시죠? 실제로 여기와 여기는 나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차분하게 키울 생각을 했으면은 여기에서 끊어서 한 번 더 갔으면 이 가지와 이 가지의 격차가 생기면서 더 오래된 맛을 자아낼 수가 있는 거고, 잘림으로서 해서 상처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고태라는 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런 극적 상황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철사로 잡은 고기예요. 최초에 이게 1년생이었을 때 녹지였을 때 녹지로 이렇게 철사곡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그 규칙적인 스프링 곡 같은 그런 뱀의 형상의 곡이 잡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끊어버리면 여기서 불규칙적인 새 눈이 나와서 또 자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스프링 곡이 있을 뿐이고 여기서 극적인 곡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거기서 또 끊고 가면은 이 곡들이 나중에는 스프링 곡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연의 곡과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방에 키운 것과 여러 번 끊어서 나온 곡의 차이가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게 가위곡인가요? 가위곡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끊어서 다시 받고 하는 거를 가위복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은 더 걸려요. 그리고 이런 애들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살이 찌고 세월이 흐르면서 편안하게 될 수는 있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한 방에 키워서 나이를 먹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끊어서 천천히 오면서 나이를 먹히는 경우도 있고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좋은 나무가 탄생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맞다 옳다가 아니라 그렇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가급적이면은 욕심 안 부리고 병행해서 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가위곡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근데 사람들이 가위곡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가위곡을 잘 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부지런하게 작업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들의 가위를 짚고 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하지 않으세요.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가위곡을 많이 하는 경우가 거의 98%입니다. 왜?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예요. 내가 계획적으로 하냐 안 하냐가 이 기술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위로 자른다 해서 가위곡이 아니라 그런 거를 계산해내서 우리 녹지곡과 가위곡을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자연스러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든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보완이 돼요. 가위곡을 해보니 이런 게 안 좋구나. 녹지를 해보니까 뭐 이런 게 안 좋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또 변화가 돼야 되고 다른 걸 창조해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설을 읽어도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쓸 수는 없어요. 소설가 지망생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자기 색깔대로 다시 자기만의 소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술의 영역입니다. 낙가지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태어났어요. 최대한 지금 뭐 이 정도까지는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을 많이 하고 가지 한두 개 나오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딱 보면 안 싸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놓고 보면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뭐 20m씩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만날 일이 있겠어 하는데 나중에는 그 영역 갖고 싸우게 됩니다. 처음에 어린 묘목 심을 때는 1m 30cm 간격으로 심잖아요. 근데 그게 100년이 돼서 삼나무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 삼나무 숲에 가면은 근처에 있는 나무들은 다 죽어 있어. 그리고 각자 나무끼리도 머리 쪽 끝부분만 살아있지 밑에는 다 죽어 있어. 왜? 서로 크면서 경쟁을 하면서 서로 크기 때문에 밑에 애들이 햇빛을 못 보니까 다 고산시키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가면은 삼나무 숲 같은 거 가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데 꼭대기에만 딱 살고 있고. 학고내. 예전에 분재여행 갔을 때
부재행 갔다가 5층 가려고 학원에 한번 들린 적 있었는데 예, 거기 가고 삼나무숲 예, 멋있게 본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예, 세력이 좋은 나무들은 또 안쪽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예, 밑에서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 심하게 몰아 들어가도 예, 안쪽에서 다 나옵니다. 이렇게 두꺼운 가지들은 볼만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예, 상위 포지션이니까 괴롭혀라. 다만 이렇게 괴롭히고 나면 내년에 더 거세져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머리 쪽이 가장 강해야 되는데 머리 쪽이 타격을 받았어. 그럼 나무가 제일 먼저 원할 곳은 바로 머리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머리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빨리 순을 집어서 빨리 안정화를 시켜주고 더 이상 못 자라게 버티기 작업 들어가줘야 밑에 애들이 다 살아요. 네. 머리 쪽에 힘 받기 시작하면은 밑에 애들도 괴로울 뿐더러 머리 또 더 굵어져서 짜는 게 오히려 악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건드리지나 말았으면 그 개체수 유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잎 나고 끝나는데 이렇게 잘라놓으면 복원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순을 열심히 집어서 분기를 빨리빨리 시켜주면은 이 머리 쪽은 완성도가 금방 잡혀버려요. 네. 가만히 놔둬도 계속 자라니까. 집으면 또 자라고 집으면 또 자라니까 예, 순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금방 완성도가 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굉장히 좀 달라진 걸 느끼실 건데 아까 모습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시원해지죠. 왜 시원해졌다고 느껴요? 가지가 줄어서. 가지가 줄어서 시원해졌다는 느낌? 나무가 좀 짱짱해졌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깨끗해진 거. 네, 깨끗해졌고 또 선명해졌다는 느낌 안 들어요? 네, 조금 선명해졌죠. 왜 선명해졌을까요? 줄기로 시작해서 가지로 전개돼서 장가지로 가서 마지막 세지로 파생될 때까지 그 과정이 보이게끔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라인들이 시원하게 눈에 들어오고 뒷 라인들이 선명해졌어요. 그죠? 아까 같이 뒤에가 지저분해서 깊이감이 있어 보이긴 한데 뭔가 약하고 어릿어릿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줌으로써만으로도 굉장히 선이 투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에서 장가지가 발달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뒤에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장가지는 우리가 말하는 미세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기본지들 사이에서 장가지가 붙어도 뒷가지들이 다 보이게 되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딱 봤을 때 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늘 주시하셔야 돼요. 기본 가지는 최소한으로 갖고 가고 가지의 흐름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고 뒷가지의 흐름을 막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간다.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소형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만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숙달되고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뭔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그걸 제거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사는 그런 느낌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하나의 조그만 영역이 전체를 잡아먹으면서 그거를 해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하나 붙임으로써 전체가 빛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걸 느끼는 것들이 공간에 대한 이해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연습하면서 스스로 펴져가는 것을 방법밖에 없다는 거 많이 부단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철사거리 작업 들어가는데 철사거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달라붙어서 하셔야 돼요. 잘 갖고 못 갖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나중에 이 나무 갖고 또 상 받아보려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다 만져주셨잖아요. 풀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 밖에 제가 상 받은 나무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 만지셔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뭘 잘해 못해가 아니라 해보면서 좋은 나무 갖고 만져보면서 빨리빨리 실력을 늘기를 이 선생님은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5분간 휴식입니다. 이제 철사거리 작업 들어갈 건데
저희 철사거래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를 지향하고 좀 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철사거래를 우리가 교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줄기들의 교정이에요. 그러니까 간들의 교정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굵은 가지들의 교정, 세 번째가 세지들의 교정인데, 첫 번째 굵은 줄기의 교정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대나무 막대기라든가 또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철사줄로 당겨서 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굵은 줄기들을 철사로 감아서 해버리면은 고정되는데 1년 반에서 2년 이상 걸리는데 파고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이런 메인 가지들조차도 예전부터 이미 녹지거리가 다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돼 있지만은 이 무게에 못 이겨서 틀어졌거나 흐트러진 부분만 우리가 규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낚시거리로 해가지고 케이블 타이 이용해가지고 작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핏이라고 하죠. 기본 핏을 맞추는 것은 3mm 미만의 기본적인 철사로 깔끔하게 걸어서 완벽하게 핏을 맞추는 작업, 오늘 핏 맞추는 작업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인 가지를 약간 두꺼운 거 2.0에서 3.0은 제가 볼 거니까 0.8부터 2.0까지만 교육생 여러분들이 다 달라붙어서 열심히 감아주시면은 나중에 제가 교정하면서 잘 감은 사례 또 잘못 감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같이 붙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기역자로 꼬부려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메인선 제가 감아줬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목이에요. 이런 것들 걸어주시면 돼요.